169군 2박으로. 네, 부산의 16개 구군의 새로운 소식, 사건, 현안들을 리포터가 직접 찾아가서 자세히 취재하는 코너입니다. 1699군 2박으로 임소희 리포터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임소희입니다. 예, 16개 구군 중에 오늘은 어느 구로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네, 이번엔 사상구와 수영구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공무원이나 정치인 보좌관을 사칭해서 자영업자들에게 고가의 물품을 대신 사달라고 한 뒤 사라지는 사기 수법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도 실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맞아요. 관련 뉴스가 한동안 정말 많이 보였었는데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라고 하니 사안이 심각해 보이거든요. 좀 짚어주시죠. 네, 사상구에서 가구 판매점을 운영 중인 A씨가 부산시 공무원 김지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상대는 명함 사진까지 보여주며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려 한다고 접근했고요. 제세동기 같은 의료기기를 대신 구매해달라며 2,400만 원을 송금받고 잠적했습니다. 아이고야, 이 명함까지 줬는데도 그런 사기 행위를 벌인 거네. 근데 사장님이 왜 그거를 대신 사줘야 되는 겁니까? 네, 그것이 이 사기 수법의 핵심입니다. 사기범은 우리는 행정기관이라 바로 결제가 어려우니 사장님이 지정된 거래처에 먼저 입금해 주시면 제가 곧바로 보내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래처 계좌가 사실은 사기범의 계좌였던 거죠. 네, 진짜 뭐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수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피해가 꽤 많더라고요. 네, 비슷한 수법으로 전국에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근 수영구의 한 음식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공무원 회식 예약을 가장해 특정 와인을 대신 사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다행히 업주가 구청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고 사기라는 걸 알아채 피해는 막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비슷한 노쇼 사기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부산경찰청 정태훈 경정님 말씀 들어보시죠. 그동안 그 사기 범인들은 주로 군부대, 교정 공무원을 사칭해서 그 사기 행각을 벌여왔는데 부산 지역 구청 또 시청 공무원까지 사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 얼마 전에는 정당 선거 캠프 직원이나 보좌관을 사칭해서 가짜 명함을 만들어 속이고 또 심지어 당대표의 서명을 위조하고 결제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날로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만큼 그 노쇼 사기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쇼 사기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그러게. 예. 아이고, 근데 이게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작정하고 준비한 것 같은데 가짜 명함까지 준비한 걸 봐서는 정교한 범죄인 것 같은데 조직적인 수법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까? 네, 이건 단순히 개인이 벌인 일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기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태훈 경정님 말씀 계속 들어보시죠. 최근 범죄 수법을 보면 미리 피해자에게 전화나 카톡으로 접근하면서 1차적으로 가짜 명함이나 가짜 SNS 계정 등을 미리 준비해서 신분을 사칭하고 있고요. 또 사업자 등록증이나 공공기관 명의의 공문, 또 결제 요청서까지 위조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개인 범죄라기보다는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처럼 비대면을 기반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이거 진짜 보이스피싱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치밀하게 준비가 된 조직적 범죄라는 점에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뿐만 아니라 최근 부산시 민원실에도 공무원 실명 확인 민원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부산시청 서정모 총무과장님 말씀 들어보시죠. 먼저 공공기관은 절대로 사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서 물품 구매나 계좌 이체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최근에 우리 공무원 명함을 위조하거나 사칭해서 운동기구라든지 가구 등 물품 구매를 한다거나 방수공사 등을 실시하니 먼저 돈을 입금하라는 식의 사기 행각으로 공무원을 사칭하는 그런 전화가 종종 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무원을 사칭해서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전화가 많은 모양이네. 근데 이런 사기 방지를 위한 예방 시스템은 없습니까? 네, 이런 사기 방지를 위해 시 차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예방 시스템 또 직원들에게 공유된 지침이 있는지도 여쭤봤습니다. 계속해서 서정모 총무과장님 말씀 들어보시죠.
저희들은 이 전화를 받고 우리 경찰청에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기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일단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시 홈페이지에 공무원 사칭을 주의하는 안내문을 게시한 바가 있고 반상의 자료에다가 공지를 하고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나 상공회의소 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기 사건에 더 이상 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어떤 앱을 설치하거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조금 장기적인 시간이 좀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장기 검토를 해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시청의 서정무 총무과장님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부산시 차원에서도 이런 노쇼 사기 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럼 이런 범죄 예방을 위해서 경찰청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부산경찰청도 노쇼 사기 방지를 위해 경찰 차원의 홍보나 협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산경찰청 정태훈 경정님 말씀 들어보시죠. 그 사기 범죄는 피해를 당해서 신고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비대면 사기 범죄는 사이버상 조직적 수법으로 교묘하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명심하실 게 첫째로 비대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모든 게 가짜일 수 있다. 무조건 의심하셔야 되고 둘째로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반드시 주문한 공공기관 사무실에 직접 전화로 재확인을 좀 해주십사. 또 세 번째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에서는 그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대리 구매해달라거나 또 계좌이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리 구매 요청이나 계좌이체 요구 시 단호하게 거절하시면 되겠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부산경찰청에서도 노쇼 사기 예방하고 홍보를 위해서 6월 26일에는 예방 홍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요. 그리고 이런 그 예방 홍보를 위해서 지자체와 관련 협회와 협업을 해서 홍보 동영상, 포스터, 카드 뉴스를 제작 배부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홍보 활동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경정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비대면 사기 범죄가 조직적 수법으로 교묘하게 접근을 하는 만큼 또 사실 지금 또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음식점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진짜 항상 비대면 접근 의심하고 또 재확인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피해 발생 시 어떤 경로로 신고해야 하는지도 경정님께 여쭤봤습니다. 현재로서는 증거를 모아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수사 과정을 통해서 빠르게 사기 피해를 입증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만 피해를 입은 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치트처럼 사기 계좌를 공유하는 사이트에서 동일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찾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집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을 해서 범죄의 조직성까지 파헤치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감안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리구매라는 게 결국 업주분 입장에서는 내가 취급하지 않는 물건을 요구받는 경우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 정에 약해서 친분이 쌓이면 일단 해주고 보는데요. 대리 구매해달라, 나중에 돈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밝힌 직장으로 먼저 사실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자 사기 피해 시에 좀 적극적인 신고, 주변에 대한 경각심 중요하다는 것 좀 짚어드리고 노쇼 사기 범죄에 따른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일반 계좌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송금 취소를 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예, 어쨌든 뭐 명함이든 말이든 무조건 먼저 확인부터 꼼꼼히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결국 거래 전에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엔 바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장기적으로 이러한 노쇼 사기 범죄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또 정책적 대응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동서대학교 경찰학과 황정용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지금의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만 지급 정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노쇼 사기에 사용된 계좌를 거래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노쇼 사기는 단순히 약속한 거래가 성립이 안 된 계약 불이행 정도로만 보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에 노쇼 사기 범죄자들을 보면 해외에 콜센터를 두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계좌도 단순히 한 건의 거래 불이행에 쓰인 계좌 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조직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고 또 돈을 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계좌란 점에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상의 사기 이용 계좌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노쇼 피해자들도 법에 따라서 사기 이용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바로 막고 피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노쇼 사기에 사용된 계좌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와 같은 이 사기 이용 계좌이기 때문에 동일한 법적 기준에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그래야 가능할 걸로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임소희 리포터가 이번에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노쇼 사기 피해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어땠습니까? 네,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사칭해서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하고 대신 물품을 구매해달라고 한 뒤 잠적하는 이 수법이 생각보다 훨씬 교묘하고 또 악질적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명함, 공문, 결제 요청서까지 준비된 걸 보면 이건 단순히 개인 사기가 아닌 조직적인 범죄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소상공인을 노리는 범죄인 만큼 제도적인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오늘은 1699 이박으로에서 부산시 공무원 사칭 대리구매 사기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소희 리포터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희 씨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남기겠습니다. 에이핑크의 노노노.